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자,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자, 일단 개념. 관계대명사가 뭐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대명사 일단 간단하죠. 뭐를 대신해? 뭐를 대신해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명사고, 접속사라는 거는 주어 동사, 즉 문장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대명사란 말보다 접속대명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은데, 참 이게 일본 책을 베껴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영어에서 대명사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처럼 보시면 I know the city, 나는 도시를 알아요라는 주어 동사 있고 he visited라는 주어 동사 있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했죠. 하면서 자,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가 뭐냐면 city를 가리키죠. 그쵸?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치를 풀었으면 접속사 and와 대명사 is의 뜻이지. 우리말은 없죠.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선행사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 대명사가 가리키는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 같은 말이죠. 위의 문장에선 선행사가 뭐니? 오케이, the city. city가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가리키는 명사 city, 또 이 형용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 또 city 같은 말이라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 사물 둘 다 되는 경우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색깔이 지금 밑에 왓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주격을 보면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 다 된 what. 자,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은 who, whom. 원래는 whom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쓸 수도 있다. which, that, what 됐습니다. 문제는 소유격, 소유의 관계죠. 자, 보시면 사람은 무조건 who's고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물은 whose 아니면 of which. of which. 물론 사람도 of whom 해도 돼요. of whom. 근데 잘 안 하죠. who's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될 거. 자,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어요. that과 what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앞에 이 3가지는, 앞에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와서 앞에 이렇게 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고, what은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라는, 자, 요거 기원표를 기억합니다. 다음. 자, 관계대명사 종류 결정한 단계는 일단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당연히 what이지. 왜? 명사절이니까. 있으면 뭐다? who, which, that이 되는 거지. 형용사절.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야. 있어요, 만약에. 근데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사람이면 뭐? who, 사물이면 which, 아니면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역할. 그 관계대명사 역할이 뭐냐? 종류를 골랐으면 이젠 역할이. 그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 또 소유관계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 거지. 그 격에 따라서 앞에 아까 한 것처럼 이제 주격, 목적, 소유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We helped the boy. 뭘 써야 돼요? 사람이고 who. 그죠? 주어니까 주격 who. 얘는 he helped the boy 사람인데 주어동 그렇지. 목적격을 쓰죠. 그래서 whom인데 who를 써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유격. He helped the boy. 소년을 도왔어. 그렇지. 그 소년의 이름이 탐이다. 이렇게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잠깐 보면 선행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다. who나 whom이다. 그래서 목적격 whom. 선행사가 있다. 사람이다. 근데 소유관계다. 소수, 소유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구이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를 하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접사의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얘를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에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s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가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란 말이 뭐예요? 이게 접속사란 뜻이죠. 연결한다는 이게 문장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대명사죠. 즉 문장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 명사처럼 대명사는 뭐가 돼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죠. 자, 오늘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하면서 그 관계대명사가 그 안에서 그죠?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을 때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안에서의 주어, 동사 내지는 목적어, 보어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주어 역할을.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 내지는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역할이란 뜻이에요. 볼까요? That is the boy. 쟤는 소년인데 he likes to play tennis. 그는 테니스를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he였잖아요. 그럼 얘는 인칭대명사죠.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인칭대명사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기만 하는 대명사가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서 자, he처럼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자,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으로 대신할 수 있죠. 똑같이 he처럼 얘도 주어 역할이에요. 뒤에 있는 likes란 동사예요. 됐죠? 이게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죠.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주어다라는 겁니다. The books are his. 그 책들은 그의 것, 소유대명사죠. his. They are on the desk. They are on the desk.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자, 그럼 they는 그것들이라는 무슨 대명사? 네, 지시대명사예요. 역시 문장을 연결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냐?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 which that. 왜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쓰고 뒤에 동사 보이죠? 그래서 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he가 가리키는 게 더 bo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oy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they가 가리키는 게 his가 아니라 books잖아요. 그러니까 books 뒤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 명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뭐라 그래요?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명사 내지는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즉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 거죠. The books are his, they are which that 가는 게 아니라 the books which that are on the desk are his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네. Jack is the first boy. 첫 번째 소년이죠. 뭐한? 역시 that. 아니 who 써도 돼요. boy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the first가 오면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필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solve this problem. We love what is true.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죠? What is true. 진실인 것. 그죠? 진실인 것.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자, 주어죠. 동사고 true, 보어.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네 가지 중에 what은 명사절. 이 love라는 동사의 목적어네요. 그죠? 풀었으면 the thing which,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the thing that 아니면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죠. 네. 자, 이게 이해되셨으면 이제 목적격 금방 이해되십니다. 보세요. 힘이죠?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boy죠? boy 바로 뒤에 붙이는 거죠. 목적격이니까 whom. 물론 부어체 영향을 받아서 who를 써도 돼요. 그래서 who I met 아니면 whom I met. 그죠? 똑같이 이 met의 목적어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두 번째. This is the book she gave it to m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줬다. 그것을 지시대명사네요. 문장을 연결할 수 없어. 지시대명사가 아닌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관계대명사 위치. 그래서 역시 book을 꾸미고요. 목적어네요. She gave. gave의 목적어네요. 네. 딱. She is the very girl. The very 같은 경우에가 선행사 앞에 the very가 있을 때도 관계대명사 that을 우선해서 쓰죠. 그래서 that I wanted to see. see의 목적어네요. 네.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 he said. 자, 그가 말한 것 전체가 주어인데 이 안에서 he가 주어, said가 동사, what이 그 안에서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소유격이 간단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이 유디죠? 그러니까 똑같이 whose name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그녀는 누구예요? 당연히 the 선행사 그 소녀의 이름이죠. Look at the book. 자, 그래서 책을 봐라.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유격 그대로 whose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돼요. of which. 그 다음에 그때는 더를 씁니다. 소유격 뒤에는 더를 못 쓰죠. 그래 더가 없지만 of which로 쓰면 더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그래서 the cover of it, the cover of which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고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 대명사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표현하는 방법도 정리를 해둡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따로 이제 오문구에 있지만, 자, 사람의 경우엔 주로 apostrophe s를 사용하죠. 이렇게 Tom's father 이렇게 탐의 아버지 하면, 사물일 땐 주로 전치사 of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뭐의, the name of the city, 이름이다, 도시의.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소유격을 쓰고 아니면 of 목적격을 쓰기도 하죠. 그것의 이름 하면 its name 아니면 the name of it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인 소유격은 자, apostrophe s, 그다음에 of 아니면 소유격이나 of 목적격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격이 나오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이따 보겠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of.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apostrophe 쓰는 경우, 소유격을 쓰는 경우, 소유격 형태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뭐다?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 세 가지다. 이렇게 쓰는데, 자, 관계대명사는 apostrophe s는 안 씁니다. apostrophe s는 사람 명사일 때만 쓰는 거니까 다른 경우 요 두 가지 형태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소유격,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죠? 그런 관계인데, 소유격을 사용한 대명사의 소유관계 표시, 그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격이라는 말은 소유격, 주격, 목적격 이런 거죠. 이거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내지는 역할이란 말이죠. 소유격이란 얘기는 소유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면 I know the city and its name is Wisconsin. 자, 미국의 북쪽에 있는 좀 작은 주죠. 자, 나는 그 도시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위스콘신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게 영어에 있다. 우리말은 없지만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런데 it's가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도 뭐뭐의,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선행사의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도시를 안다. whose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직독직해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소유격을 이용한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사용한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I know city가 있고 and the name of it is Wisconsin이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됐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nd와 it, 즉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자, 이때 그게 바로 이제 관계대명사죠.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the name of which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 앞에는 콤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 새로운 문장이 왔잖아요. 그죠? 콤마 그대로 오고 the name of which 이렇게 씁니다. 쓸 수 있습니다. 잘 안 쓰죠? 어떻게 써요? 얘를 앞으로 빼죠. of which를 앞으로 빼서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이 문장의 맨 앞에 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잘 안 쓰고 어디에 쓴다? 문장의 맨 앞에 쓰죠. 그래서 I know the city of which the name of is Wisconsin 이렇게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who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일 때는 항상 whose이지만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사물일 때는 소유격을 of which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whose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se는 사람, 사물이 다 되는 거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 여기 있던 더가 없어졌습니다. 그죠? 왜 없어졌느냐? 소유격의 대명사 뒤에는 관사를 쓰지 못해요. 한정사라고 하죠, 소유격은. 한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나의 그 차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둘 다 한정하고 왔는데 어느 게 더 구체적이에요? 당연히 my가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my car 이렇게 쓰죠. 아니면 the car 하든지. 그래서 둘 다 한정어기 때문에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my car, 소유격이 오면 더가 필요 없는 거죠. 똑같이 the name, of which the name은 which는 목적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of which가 묶어서 소유격이 되면 이제 관사가 여기선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 경우에서처럼. 네, 이렇게 소유격 관계대명 형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죠. 문장을 연결하는,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 안에서 소유격이라 하면 소유의 관계를 의미하고요. 소유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명사를 연결한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사람일 때, 즉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우리가 whose를 일반적으로 쓰죠. 뭐 of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whose 씁니다. 사물일 때도 역시 whose 됩니다. 그리고 of which 이렇게 됩니다. 문법책에 보면 of임이 안 나온 책들이 많은데 가능합니다. of which 다 됩니다. 아니면 whose. 뭐 당연히 짧은 거를 당연히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단순한 걸 좋아하는 영어에서는 당연히 whose를 더 선호하겠죠. 자, 문장을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Their jobs are doctors. 그들의 직업들이 다 뭐냐면 의사들이래요. Their죠. 이건 인칭 대명사입니다. 누구누구의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말엔 없는 문장을 연결하는 대명사. 그게 뭐다? 네, 관계 대명사. 그래서 whose가 되는 거죠. Whose jobs are doctor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석을 잠깐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가 따로 옮은 게 있지만 자, 선행사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관계 대명사는 반드시 해석해야 됩니다. 영어에서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것, 비인칭it을 말고는 대부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I know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안다. 그들의 직업이 의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사의, 그 사람들의 직업이 의사다. 또 The city네요. 자, 사물이네요. Its name, 그것의, 나는 도시를 아는데 그것의 이름이 위스콘신이에요. 그러면 또 얘는 지시대명사죠. 소유격, 뭐 그것의 이름. 얘가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대명사. 자, 관계대명사 바꿨습니다. 그래서 whose name is Wisconsin. 자, 해석 이렇게 합니다. 직독직해.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됐죠?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등을 구분하는 것도 해석을 해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또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오냐 안 오냐 하는 것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뒤에 가서 문장이 어색한지 맞는지로 문법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위스콘신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얘가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of임, of which, 관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whose로 바뀌면 관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사가 있는데 그죠? 관사가 왜 없어지느냐? 소유격이니까 소유격 뒤에는 관사를 사용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he's the car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소유격도 너도 한정어라고 하는데 너보다는 hs가 더 당연히 구체적이니까 더를 안 쓴다는 거죠. 보시면 I know the city of whic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그 도시를 압니다. 그 도시 이름이 위스콘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of which 쓰고 the name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whose로 바뀌니까 더가 없어졌죠. 왜? 소유격이 앞에 있으므로 정관사 더를 쓰지 않는다. 사람 명사 다음에 of음도 마찬가지입니다. I know the poet. 시인을 아는데 그 시인의 이름이 뭐다? 바이런이다. 입니다. 영국의 시인. 자, 그래서 그 이름이 바이런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사람이니까 by of whom 썼는데 역시 who's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역시 더가 없어졌죠. 그래서 소유격이 왔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생략. 자, 역시 해석은 직독직해. 나는 안다 그 시인을, 그 시인의 이름이 바이런이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가정법. 자, 정말 중요하죠. 가정법 봅시다. 일단 조건의 직설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 뭐뭐 하라면, 뭐뭐라면, 의미는 가정법이나 조건일 때 똑같이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근데 얘는 직설법이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일을 가정할 때 직설법이지. 조심해야 될 건 시제. 시제, 미래일이지만 현재시를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사용하지. 얘가 부사절이야. 왜? 얘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절, 이쪽이 접속사 음쪽이 주절이죠. 주절은 원래대로 쓰는데 미래 시제를 자, if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if I will meet Susie again, 내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미래에 I'll be 행복할 텐데 행복할 것이다. 만난다면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 걸 아는 건 얘를 보고 아는 거야. 직설법인 걸 아는 건.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왜?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야 되니까. if절 아니고 주절에 will be, 미래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이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냐면 조건인데 가정법의 핵심 뭐냐면 왕별 3개 합니다. 자, 이건 다 알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심이야. 수능에 한 번 나왔었는데 얘가 답이야. 우쿠시마라고 하는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 슈드 대신 ought 쓸 수도 있고요. 니드랑 같은 조동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3가지. 사실의 반대다.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3번째, 가정법의 조동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억.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래서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성 없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직설법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자, 현재 사실 반대할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쓰죠. 나중에 가정법하고 따로 자세히 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현재 반대일 때, 과거 반대일 때. 그래서 if I met Susie,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will be는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또 내가 만났다면 과거에 나는 행복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됐죠?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should 원형이나 were to 부정사 쓴다. 여기도 조동사 플러 원형 그대로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앞에 if절은 가정법 미래일 땐 should 동사, 이 r이 루트죠. 원형이란 뜻이고 아니면 were to 부정사 쓰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그래서 내가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미래야. 자, 얘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니까 만나게 된다면 미래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다른다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were to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should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실현 가능성이 제로냐 희박하냐 이런 구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또 나중에 5분구에서 가정법 미래 따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많은 설명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의미하는 직설법 미래야. 조건의 부사절. 아까 했던 맨 앞에 했던 거 이거.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동사. 이건 직설법이라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건 직설법이야.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어. 즉, 왜 그러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거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야.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어난, 지금 현재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아니면 이제 일어난, 과거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실, 미래 반대, 이때만 가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시제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5분 구의 좀 스페셜 레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책에 많이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영어라는 언어의 어떤 규칙, 이 어떤 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IQ가 17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맨날 까먹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 그러면 직설법의 반대로 표현해서 아쉬움을 강조한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법 시제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이에요. 보통 가정법 과거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정법 시제에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형은 이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과거 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had pp를 쓰고 if 절에는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현재다 과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말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이면 우리가 보통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 같은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시의 사실. 그걸 우리 보통 과거의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고, 원래가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말하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법 동사 시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화법, 간접화법 바꾸면 시제에 따라서 주절의 동사 시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바꾸는데 가정법이 있으면 시제를 바꾸지 않거든요. 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의 반대다. 즉, 말하는 시간이 현재예요. 보시면 He says to me,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썼는데 얘를 직접화법에 간접화법 바꿔도 그대로 써요. were a bird, could fly to you 그대로 쓴다고요. 자,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다? 자, 앞에 있는 tells와 같은 시제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tells와 같은 시제의 반대. 그래서 직설법을 바꾸면 이렇게 현재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말한 시간이 과거예요. said to me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요. were, could fly. 그러면 얘가 원래 다른 가정법이 아니라면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told가 과거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had pp로 바뀌는데 이 가정법이 있을 때는 간접법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쓴다고요. 그대로 쓴다고. 요걸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과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같은 시제 반대라서 was not이고 could not fly예요.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시제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시제 반대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현재, 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는 거죠. 뭐가? 가정법 과거가. 네.
똑같아요. 자, 말하는 시간 현재예요. 근데 여기 가정법 과거를 썼죠? 그래서 현재잖아요, 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간접법으로 바꿔도 간접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는데 보세요. 이전 시의 반대니까 was not, could not fly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과거예요. said to me, told예요. 자, had pp 썼어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고, 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과거니까 had not been, could not have flown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전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의 반대. 가정법 과거 관련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를 보면 2번이 더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을 먼저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뭐냐? 과거. 자,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강조하는 거다.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가정법의 핵심은 if나 접속사 if라든가 if절이 아닙니다. 가정법의 핵심은 if가 아니고 바로 뭐다? 반드시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구시마라고 하는 이 조동사가 있다. 주절에 사실은 if절에 쓸 수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법의 핵심은 조동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현재 사실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 말 그대로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if절에는 자, 과거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는 항상 were를 씁니다. 그리고 자, 주절에 쓰이는 조동사와 플러스 동사 원형도 잘 쓸 수 있는데 탭서 같은 시험에 나오지만 일반적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하지만 알아두시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자, 조동사. 아까 말씀드린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다. 앞에 있는 if도 마찬가지고 이 if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해석은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일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이 조동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의 반대니까, 자, 이전 시를 써서 과거 동사, 비동사는 항상 was 안 됩니다. is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에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다음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거 직설법, 아래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as he helps me, 그가 나를 돕기 때문에 I can make a success, 난 성공할 수 있다. 인데 가정법, 그가 나를 돕지 않는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쓰는 게 가정법. 또 직설법으로 쓰면 she does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 근데 강조해서 자, 어떻게 쓴다? 그녀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현재 반대 합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쓴다. 또 as it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as it is not fine. 자, 날씨겠죠? 비인칭이십니다. 자,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we don't go on a picnic.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아. 근데 아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날씨가 좋다면 비동사는 항상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were를 쓴다. We would go, 우리는 소풍을 갈 텐데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직설법이고 가정법을 전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밑에 보다시피 전부 다 가정법일 때는 동사의 원래 현재 시제보다 이전 시제, 과거 동사,
그리고 비동사 were를 쓰고 주절에는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는데 그 조동사의 종류는 뭐다? 우쿠시마, would, could, should, might. 여기서는 could와 would가 쓰였는데 조동사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부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법은 주절에 조동사가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자, 일단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가정법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직설법의 반대다, 사실의 반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 그러면 반드시 주절에 즉 접속사가 없는 그죠? 주인이 되는 그 절에 조동사가 있다. 뭐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인 조동사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가. 그래서 가정법 하면 if 아니고 뭐 가정 과거건 과거 완료건 가정법 미래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무조건 뭐다? 첫 번째가 조동사, 주절에 조동사 있다. 우리 보통 우쿠시마 이렇게 외우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 완료라고 하냐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if절에 시제를 이전 시를 쓰거든요. 가정법은. 그러니까 현재 반대면 과거 시제를 쓰고 과거 반대면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자, 과거 사실은 후에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직설법을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제를 이전 시를 써가면서 조동사 써가면서 가정법의 형태를 쓴 이유는 그만큼 내가 아쉽고 아주 후회되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안 했을까 할 수 있었는데 네가 왜 안 했니 등등을 의미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그래서 얘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독해했을 때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독해했을 때 나오면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그럼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를 보시면 if절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씁니다. 즉,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had pp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절에는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탭스 같은 시험을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주절과 똑같이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자, if절에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즉,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pp를 써도 돼요. 단, 주절에는 had pp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정법의 핵심은 주절에 조동사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일 때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이죠. 그래서 have pp가 와서 과거 사실 반대를 나타내는데 이 형태가 if절에 써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었다면 아니 뭐뭐이었다면 과거 사실 반대죠. 뭐뭐 했을 텐데 뭐뭐이었을 텐데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 형태를 보시면 자,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had helped. 긍정은 부정문은 긍정문이 되겠죠. 왜? 사실의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I couldn't make a success.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자,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조동사의 pp could not have made success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또 자, 여기도 보시면 could의 past죠. 자, 보시면 긍정은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자, 그녀가 she did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단데 반대입니다. 그녀가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had pp를 썼고 주절도 역시 반대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되죠.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as it was not fine. 자,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we didn't go on a picnic. 피크닉 소풍을 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합니다. 시제도 이전으로 가고 긍정이면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날씨가 좋았었더라면, 어떠라면, 네, 우리가 소풍을 갔을 텐데, 못 간 거죠, 사실은. 네, 이렇게, 자, 세 가지. 첫 번째, 조동사 쓴다는 거. 두 번째,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로 다 이전 시를 쓴다. 이게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유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인데, 아유시, 내가 뭐뭐 하기를 뭐 한다는 뜻이야? 바란다. 뭐뭐 이기를 바란다를 뜻을 갖는 아유시 가정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유시 가정법은 현재 혹은 과거시의 사실과 다른 상황을 기원하는 거예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에 워나 과거 동사나 조동사가 쓰이면, 자, 앞에 있는 뭐지? 위시 내지는 위시드와 같은 시제의 반대예요. 잘 안 보이지? 자, 같은 시제의 반대야.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법에는 wo를 쓰거나 과거 동사 쓰거나 조동사 원형을 쓰면 일반적인 가정법에서 뭐에 반대? 현재 반대, 무조건, 그지? 현재 반대인데, 아유시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현재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가 위시가 기준이 돼서 얘랑 같은 시제의 반대야. 즉, 앞에가 현재면 현재의 반대고, 얘가 과거면 얘는 과거의 반대야. 승정이 됐니? 자, 그래서, I wish he were rich. 아니면 he would be rich. 이렇게 쓰면, 여기 동사를 뭘 썼냐면, 뭘 썼어요? 과거 동사 썼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야. 즉, 앞에가 현재니까 현재 반대인 거야. 나는 바란다, 부자 이기를. 그런데 똑같이 여기도 과거 동사 썼어. wo하고 would be를 썼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의 반대야. 그래서 앞에가 wished가 과거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 반대가 되는 거야. 조심. 무조건 현재 반대가 아니라 아위시 가정법은 뒤에 종속절에 he were would be he were would be를 썼을 때 앞에 있는 동사 wished가 기준이다. 앞에 있는 동사 뭐가? wish가 현재니까 얘는 현재 반대고, 얘는 wished 과거니까 얘는 뭐의 반대? 과거 반대가 된다고 기억해야 돼. 됐죠? 그래서 위에 거 그는 바란다 부자 이기를, 바랬다 부자 이기를. 뒤에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써 있어? 뭐뭐 이기를 이렇게 돼 있지. 같은 제 반대란 뜻이야. 앞에만 다르지. 바란다 이건 뭐야? 바랬다. 바란다 부자 이기를, 바랬다 부자 이기를. 앞에 있는 동사 위시와 같은 시제 반대다. 다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아위시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이면, 다시 말하면 뒤에 had pp나 조동사 have pp가 쓰이면 얘는 앞에 있는 wished보다 뭐의 반대? 이전 시제의 반대야. 무조건 과거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 동사가 뭐를 썼어? 여기는 wish, 현재 썼지. 근데 뒤에 동사가 had been, would have been를 썼으면 앞에 있는 wish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니까 뭐의 반대야? 과거 반대고, 앞에 wished 다음에 had been, would have been을 쓰면 앞에가 과거니까 얘는 뭐의 반대다? 대과거의 반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바란다 뭐기를? 부자였기를. 역시 나는 바랬다 그 이전에 부자였기를.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바란다 예전에 부자였기를, 바랬다 그 이전에 부자였기름. 였기름이 뭐야? 였기를 비웃니? 다시. 자, wished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뒤에 동사가 were, 과거 동사, 조동사 원형을 쓰면 현재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wish와 같은 시제 반대.
이 헤드 PP나 조동사의 PP를 쓰면 앞에 쓴 위시, 위시드보다 뭐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기억하라고. 자, 그 다음 여기 다시 봐야 될 게 얘를 직설법을 고치는 것도 중요해. 직설법을 고치는 게 중요해. I wish는 뭐로 바꾸냐면 I am sorry로 바꿔요. I am sorry로 바꿔. 과거 I wished는 당연히 I was sorry로 바꾸겠지. 유감스럽다는 얘기야. 직설법이야. 그러니까 현재 반대니까 뭘 써야 돼? 그래서 is not 이렇게 반대를 써요. 반대. 부자가 아닌 게 유감스러운 거고 밑에 거 똑과 같은 자 앞이 과거니까 똑같은 과거로 was not rich 이렇게 쓴단 말이야. 같은 시의 반대라고. 나는 유감스럽다. 그가 부자가 아닌 게 나는 유감스러웠다. 그가 부자가 아닌 게 이렇게 형사가 됐니? 자 얘도 볼까? 똑같아. I wish니까 뭐로 바꿔? I am sorry야. I am sorry고 I wished니까 I was sorry야. 그 다음에 동사가 이전 시의 반대, had PP를 썼기 때문에 이전 시의 반대. 그래서 부자가 아니었던 게 유감스러운 거고 부자가 아니었던 게 유감스러웠던 거야. 조심해. 특히 얘 조심. 헷갈리니까. 됐죠? 그래서 wish, wished가 기준이 돼서 뒤에 동사를 과거 동사나 were를 쓰면 같은 시의 반대. 같은 시의 반대. 중요. 같은 시의 반대. 그 다음 뭐를 쓰면 had PP나 조동사의 PP를 쓰면 앞에 있는 wished와 뭐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됐지?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다.